안녕하세요. 흥버튼이에요. 2020년 새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이맘때쯤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글을 쓰는데요.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굴 만났는지, 어떤 도전을 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정웅수의 10대 뉴스 제가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곳 흥버튼의 사무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 제가 1월 달에는 합정역 마포 한강 푸르지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업실을 빌렸었거든요. 2월에는 경의선 책거리에서 기획서를 제안을 해서 흥버튼 독서를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안녕하세요. 들어갔었습니다. 또 서울역에도 스터디룸처럼 강의도 하고 했는데요. 서울역과 합정, 홍대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만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부동산도 많이 알아봤고요.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위워크 을지로에 있는 곳이고요. 사무실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강의 자료들도 있고요. 제가 보고 있고 좋아하는 책들도 한 곳에 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눈치 보지 않고 24시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저만의 개인 공간이 있다는 거 제가 옛날부터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 한 줄이 자주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여기가 꿈만 같은 공간이었고요. 회사 가는 날에는 너무 기뻐요. 두 번째는 스피치 강사로 전업을 한 이후에 출강을 감사하게도 많이 나갔어요. 4월 달에는 KB 인베스트먼트에 갔어요. 300억 원의 정부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였는데요. 한 임원분께서 피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300억 원 규모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운영을 해서 돈을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발표였죠. 피칭, 한마디로 투자를 받는 건데요. 제가 그런 강의를 또 잘합니다. KB 인베스트먼트를 시작으로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여성 리더분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리더들은 짧은 시간 안에 더 설득을 높이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 하거든요. 말수는 적지만 강한 호소력을 지닌 그런 스피치. 역시 재미나게 강의를 했고요. 한국환경공단, 아카마이 코리아라고 IT 회사에서도 출강을 나갔었고요. 위워크 서울스퀘어점과 신사점에서도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말하기라는 수업을 했어요. 또 중앙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갔는데 특이했던 점이 예전에는 강당에서 7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리틀 텔레비전 그 컨셉으로 화상으로 학생들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잘 보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수업이었어요. 또 서울시에서도 저를 고용을 했습니다. 무중력 지대라는 공유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취업을 앞둔 친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왔어요. 또 세종시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IT 기업에서 직원들을 제 사무실로 보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참 좋은 점이 뭐냐면 각종 직군, 산업군, 직업, 그리고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더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노력해왔던 그 시간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에는 이를 발판으로 제가 더 한층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재미난 플랫폼과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틱톡이에요. 여러분 틱톡 아시나요? 15초 세로 영상을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처럼 가로 영상이 아니라 세로 영상이고요. 아주 짧게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 특히 10대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이 본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틱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스피치 강의를 하고 또 유튜버인 만큼 영상으로 스피치를 알려주는 섹션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흥버튼 쌤으로서 한글과 우리말 그리고 자주 틀리는 말 등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틱톡은 재밌어요. 여러분도 틱톡 깔고 흥버튼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모두의 클래스라고
쉽게 말하면 인터넷 강의이긴 한데요. 모바일에서 직접 강의를 보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신한카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는데요. 틈이라는 곳에서도 제게 연락이 와서 거기에서도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또 마인트라는 거 아세요? 취미 목표 달성 플랫폼인데요. 제가 조만간 이곳에서도 스피치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다른 채널에 흥버튼으로서 출연을 종종 했습니다. 자동차 기자를 할 때 이웃이었던 모터리언과 한상기 선배 채널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었어요. 또 유니베라라는 알로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요. 그곳에서 제가 광고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악화,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슬퍼요. 나이가 드니까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는데요. 증상이 뭐냐면 아주 많이 피곤하고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먹어도 살이 빠져요. 대변을 자주 보고요. 재작년부터 제가 좀 덥더라고요. 겨울에는 사람이 추워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차가운 공기를 맡으면 좀 살겠더라고요. 항진증은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눈이 계속 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눈꺼풀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자꾸만 눈꺼풀이 띵띵 부어있는 상태가 지속됐어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12시간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내과에도 가보고 눈이 부으니까 안과에도 가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항진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6월인가 7월인가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2알에서 1알로, 지금은 반알로 줄어든 상태예요. 좋은 점이 있다면 눈꺼풀이 이제 붓기가 좀 점점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살이 쪘어요. 6, 7kg 정도가 쪘어요. 항진증 약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얻은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열정이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휴일을 지금은 지키고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핸드폰도 방해금지 모드로 해두고 연락 차단. 여러분도 건강관리 정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간 흥버튼. 올해도 제가 무려 4, 5번 정도 갔다 왔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갔어요. 일곱 번째는 등산하는 흥버튼. 산을 좋아하죠, 제가. 2월에는 북한산을 갔다 왔어요. 송추 코스로 갔는데요. 여기가 오봉이 있어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초심자들이 가기 참 좋아요. 낮지만 예쁘고요. 흙길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넉넉하게 3시간 정도 잡으면 충분하고요. 겨울이 아닌 이상 운동화를 신고 가도 충분히 잘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 한라산. 이건 정말 대단한 게 예전에도 간 적은 있었지만 혼자 한라산을 10시간 동안 등반을 했다는 거 스스로가 너무나도 대견한 거예요. 제가 정말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아 도취감에 빠졌었죠. 그 이후로 제 친구랑도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왔던 9월이었어요. 한라산 백록담까지는 못 갔고요. 대신 석굴암 코스를 처음으로 갔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은근히 경사가 높아요. 그런데 산세가 매우 예뻐서 다시 또 가고 싶네요. 11월 말일 날 후배 기자들과 제가 등산을 또 갔다 왔죠. 성판악에 올라가서 백록담 찍고 다시 성판악으로 내려왔는데요. 여러 차례 등산을 갔다 와서인지 이날은 참 수월하게 올라갔다 왔어요. 시간도 거의 6시간, 7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만큼 짧게, 굵게 갔다 왔었어요. 또 관악산도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 제가 2번째로 좋아하는 산이에요. 북한산 다음으로. 오자봉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서울대학교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또 친구와
관악산 연주대도 갔었고요. 아빠와 북한산 백운대에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북한산의 정상이 백운대거든요. 아빠도 어린아이처럼 신나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아빠랑 그래서 설악산도 갔다 왔는데요. 설악산이 이렇게 예뻤나? 깜짝 놀랐어요. 오색 약수터를 갔는데요. 여기는 만경대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계곡 사이를 걸으면서 엄마랑 아빠랑 저랑 막 계속 감탄을 했거든요. 계곡 속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과 차단된 느낌이었어요. 새소리, 그리고 설악산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물소리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8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한 흥버튼이에요. 친구랑 제주도에 갔을 때 서핑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바다에 들어간 것도 거의 한 10년 만이었나? 그 서핑 보드에 올라탔습니다. 아주 짧게 파도를 탔는데 괜찮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한 것 중에 영어 공부와 요가도 있었어요. 저의 수강생이었던 분들이었는데 요가 선생님도 있으셨고 영어 선생님도 계신 거예요. 저희는 서로 재능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요가를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매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역시 무엇이든지 선생님이 중요하더라고요. 저의 요가 선생님은 저에게 딱 맞춰서 강의를 해주세요. 되게 쉽게 내 몸에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요가였어요. 영어. 저는 영어가 천추의 한이에요.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를 뒷전으로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잘하는 걸 더 잘해야겠다. 그래야 돈도 벌고 인정받으니까. 여러 번의 학원도 등록하고 과외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영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딱 맞춰서 아주 기초 수준으로 영어를 배워주고 계시거든요. 9번째는 발표와 사회에 완벽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진행하는 포럼이 있었는데요. 직방, 다방, 네모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곳이었어요. 다른 회사에 99초 동안 그 회사를 소개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스피치의 모든 스킬을 집약했어요. 100명 정도의 각종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심장이 무척 떨렸어요. 하지만 잘 해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기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저와 아주 친한 대학교 선배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사회를 맡았어요. 지금까지도 결혼식 사회를 수십여 번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늘 재미있었어요. 신랑 신부의 표정도 다 보이고 하객분들의 얼굴도 보이거든요. 사회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중한 날이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이날의 결혼식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는데요. 스피치 강의를 할 때도 종종 결혼식 사회를 맡아야 된다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올해에도 한 3,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가르치면서 너무 재미있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랜만에 11월 달에 그 결혼하는 커플을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각종 행사나 사회, 그리고 앞에 나와서 하는 발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발표는 극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피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흥버튼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어요. 벚꽃놀이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엄마와 여의도에 나가서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즐거워했었고요. 춘천에도 부모님이랑 갔는데요. 소양강 댐을 처음 갔어요. 근데 거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관광지로 유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도 날이 좋은 날이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어요. 춘천 닭갈비를 맛있게 먹고 왔었고요. 또 제주도에도 엄마와 함께 갔었고요. 제가 늘 자주 갔던 카페 또는 식당을 엄마와 함께 가니까 느낌이 또 색달랐어요. 엄마가 수영을 되게 싫어하셨던 분이셨는데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제가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엄마랑 수영을 했는데 이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아빠랑도 설악산에 같이 등반을 했었고요. 북한산도 다녀왔었고요. 동해에도 가서
해가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2020년에도 전 엄마와 아빠와 더 재미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2019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귀중한 시간에 함께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어떤 날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돌아보면 재미난 추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2020년에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흥 버튼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주 봬요, 여러분. 안녕.